오늘은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플래닛을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워라밸 관련돼서 회사를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좀 빠르게 찍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통 지원을 할 때 사람인 공고나 이제 뭐 천대 기업 공고나 뭐 지역별 공고 아니면은 뭐 직무별 공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들 보시잖아요. 메인에 뜬 거나 추천 공고들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이런 거를 볼 때 사람인에서 볼 수 있는 이제 한계가 지난해 수익, 이제 회사의 수익에 대해서 많이들 보시고, 그 다음에 인원수, 그리고 이제 회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뭐 연역 정도, 거의 이 정도 이제 회사를 평가할 때 첫 번째로 일단 많이들 보시잖아요. 이거 가지고는 좋은 회사인지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수익이 뭐 지난해 수익이 뭐 1000억, 2000억, 5000억, 이건 좀 크게 기준을 잡았을 때고, 보통은 한 뭐 작게는 뭐 10억, 20억, 50억, 100억, 뭐 500억 이런 식으로 쭉 많잖아요. 이런 걸로는 회사가 좋은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워라밸이 좋은지도 판단하기 어렵고, 10, 20억 회사가 워라밸이 엄청 좋을 수도 있고, 뭐 5천억 회사가 워라밸이 엄청 좋을 수도 있고, 이거는 너무나 달라요. 회사마다 분위기에 따라 다른 거죠. 직접 다녀본 사람이 아니면은 이거는 회사에 대해서 이 수익만 가지고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원수 가지고도 좀 알기가 어려워요. 인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세분화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지만, 인원수 가지고 회사 분위기가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어요. 벤처 작은 회사들도 막 한두 명 있는 회사, 이거 너무 적네요. 한 5명 이하? 한 10명 이하 있는 회사에서도 복지 같은 거 엄청 좋고 연봉도 많이 챙겨주면서 그런 회사들도 많아요. 워라밸도 보장이 되면서. 오히려 인원이 막 500명 이상 이런 회사들이 안 좋은 경우가 막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 연역 같은 경우에서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회사가 일단은 장기간 살아왔다는 거니까 그만큼의 노하우가 회사에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망할 확률이 아무래도 연역이 적은 회사들에 비해서 탄탄하다는 소리니까 망할 확률이 되게 낮겠죠. 이 정도 가지고 일단은 이 정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정도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내가 갈 그 사무실의 분위기 알기 위해서는 제가 많이 보는 게 이제 자플래닛인데, 자플래닛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플래닛을 볼 때 유의할 점들이 있는데, 일단 자플래닛을 들어가 보면은 이제 리뷰들이 쫙 있잖아요. 회사 이름을 검색해 보면 리뷰들이 쫙 있는데, 대부분 점수가 대부분 점수 가지고 이 회사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처음에 회사를 입사할 때는 이렇게 평가를 많이를 해요. 대학생분들도 거의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 근데 이게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점수가. 물론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회사가 좋을 가능성이 높은 건 맞죠. 근데 나랑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 그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직무가 중요합니다. 직무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뷰들을 여러분들은 다 믿을 게 아니고, 점수도 다 믿을 게 아니고 직무를 봐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계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은 연구개발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연구개발 탭에 들어가서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혹여 이제 회사에서 보복성 그런 게 두려워서 연구개발이 아니라 엔지니어링으로 글을 쓰는 분들도 덩달아 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이렇게 두 탭을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데, 자기와 비슷한 직무인 그 탭을 들어가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딱 들어가서 보면은 회사가 오래됐으면은 리뷰가 많을 거고, 회사가 오래되지 않았다면 리뷰가 적겠죠.
아니면은 회사에 대부분 만족도가 높으면, 퇴사할 때도 만족도가 높았다면 회사에 대해 불만이 있던 게 아니고 내가 다른 거를 시도하기 위해, 내가 직무를 변경하기 위해 그런 식으로 이직을 한다면 대부분 평가를 잘 달지 않아요. 회사에 대해 불만이 크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회사에 대해 불만이 많았고 그게 쌓여서 이제 거의 퇴직에 이르시는 그런 많은 분들은 거의 평가를 많이 달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리뷰가 많으면 많을수록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회사를 평가할 때 내가 들어갈 그 사무실에 대해서 분위기를 짐작해 볼 때 많이 유리한 건 있지만, 이제 리뷰가 적다고 하더라도 크게 실망할 그런 이유는 없는 게 분명히 도움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연구개발 탭에 들어갔다 칩시다. 네, 중요한 거는 이게 최근 글인지가 또 중요해요. 최근 글인지. 지금이 오늘이 2019년 2월 12일이니까 내가 신빙성 있게 글을 봐야 되는 부분은 최근이면 최근일수록 좋아요. 대부분 회사가 분위기가 해가 지날수록 되게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네, 팀장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고, 경영진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법으로 인해 바뀔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엄청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막 퇴사자가 막 폭발해가지고 막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팀장의 마인드가 갑자기 바뀌었다든지, 그런 경우는 뭐 거의 없겠지만요. 그런 경우들이 막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회사가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 글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연구개발 탭에 들어가서, 아니면 엔지니어링 탭에 들어가서 리뷰들을 보려니까 리뷰 개수가 너무 적다, 다른 부서들에 관한 리뷰들만 있다 하면은 일단은 그 리뷰들을 보면서 일단은 짐작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전체적인 회사 분위기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긴 해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그 간접의 정도가 다르긴 합니다. 일단 저희 회사 제가 다녔던 전 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경영진 쪽은, 그리고 대표 쪽은, 경영진과 대표는 5시 반 칼퇴를 되게 선호했어요. 그러니까 전 직원이 그렇게 하기를 또 바랬었고, 그리고 노력에 대한 보상을 또 그만큼 해주려고 했었고, 끊임없이 이 칼퇴근, 그러니까 워라밸을 맞추기 위한 그걸 노력을 했었어요. 한 2년 이상 노력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 팀 내부에서 팀장의 그 확고한 정신이라 해야 되나? 야근이 곧 일이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잠깐 뭐 대표나 경영진이 압박을 가해서 몇 주는 바뀔 수 있죠. 근데 다시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부서, 내 직무에 맞는 그 리뷰를 보는 게 중요한데, 몇 주가 아니라 평생 뭐 갑자기 이렇게 막 바뀔 수도 있으니까 회사의 전체 분위기를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만약에 제가 보려는 리뷰가 없었다면, 최신인지 리뷰를 확인했다면 리뷰들에 이제 중복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또 중요해요. 리뷰가 이제 이거는 좀 많을 경우에 해당되겠죠. 리뷰가 많을 경우에, 그러면 중복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사람들이 보통 퇴사를 할 때 이제 이 자플리닛에 글을 남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는 글을 남겨야 다른 회사의 평가를 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퇴사할 때 글을 남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제 글들을 보면은 중간중간에 첩자들이 숨어 있어요. 이게 보는 방법이 좀 요령이 필요한데, 대부분 평점들이 퇴사를 할 때 이제 회사들의 불만이 많기 때문에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겠죠. 이제 이직을 하려고 자플리닛에 글을 써서 다른 회사의 글을 보기 위해
그런 식으로 해서 퇴사를 하는 거니까 회사에 대한 그 점수가 낮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낮은 점수들이 이렇게 계속 있는데 중간에 올 만점 주는, 올 만점 주고 평가를 뭐 되게 좋게 쓰고 장점을, 단점을 되게 단점이 거의 없고 뭐 되게 얕은 단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막 경우가 있어요. 밥이 뭐 조금 맛이 없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돈에 대한 내용 거의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누가 봐도 형식적으로 경영팀에서 썼다라는 게 티가 나는 게 있어요. 회사에서도 그 회사의 리뷰를 남길 수가 있거든요. 이 자플래닛이란 사이트는 그렇게 엄선된 그런 작업을 걸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누구나 리뷰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간중간 정보들이 속해 있는 건데, 이것들을 이제 구별하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이 자플래닛을 좀 보다 보면은 이제 이런 그 꾸며진 경영팀에서 쓴 것 같은 그런 형식적인 그런 맥락으로 글을 쓴 글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걸러내시면 됩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이런 리뷰들이 있는데 맨 밑에 보면은 도움이 돼요 버튼이 있어요. 도움이 돼요 버튼이 있는데 이 도움이 돼요 버튼에 막 적게는 뭐 10개 이하, 아니 많게는 막 10개, 20개, 30개씩 막 쭉 되게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리뷰 글들이 있어요. 그런 글들은 되게 신빙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자기 회사들이 이제 궁금해가지고 궁금해서 자플래닛에 자기 회사를 검색해보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럴 때 이런 딱 리뷰들을 보면은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 돼가지고 이 도움이 돼요 버튼에 많이 누릅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실 새로 이제 회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글을 보시는 분들도 도움이 돼요 버튼을 많이 누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퇴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도움이 돼요 버튼을 많이 누릅니다. 자신이 쓰는 거는 좀 귀찮고 아니면은 보복을 당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는 좁고 한 업계에서 알려지면은 동일한 업계로는 취업이 불가능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대부분 두려워서 글을 잘 남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글들, 잘 쓴 그런 글들이 있으면은 도움이 돼요 버튼을 많이 누르기 때문에 그런 리뷰를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자플래닛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자플래닛 말고 또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